추리, 관찰, 지식. 21세기가 낳은 명탐정 수원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주식회사 다 찾았다 꾀꼬리에서 나온 명탐정 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착한 자원봉사자를 찾으러 떠날 거예요. 자, 떠나기 전에 저의 조수 올챙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올챙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다 같이 자원봉사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1365 포털사이트 이용법,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 등 하나 둘씩 퍼즐을 맞춰 가보자고요. 지금 바로 착한 자원봉사자를 찾으러 떠나겠습니다. 출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곳은 저희 다 찾았다 꾀꼬리 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진들은 수십 년간 착한 자원봉사자를 찾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착한 자원봉사자를 찾기 위해선 자원봉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겠죠. 자원봉사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원봉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원봉사의 어원은 볼론타스라고 불리우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자유의 의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뜻을 한자로 자세히 알아보면 스스로 자, 원할 원, 받들 봉, 섬길 사로 자원 플러스 봉사의 합성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를 자원봉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단어가 알고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자원봉사를 꾸준히 실천한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권유로 초등학교 때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하고 보람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과에 재학 중인 청소년 자원봉사자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어른들이 시키는 봉사활동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림책이나 동화책 등을 수거한 다음에 깨끗하게 소독을 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보내주는 봉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동아리를 꾸려서 3년 동안 함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저에게 봉사활동은 진로 선택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겪으시는 게 외로움이나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같은 부분들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을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리 쪽이라던가 아니면 의료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쓰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하는데 봉사활동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들을 포털사이트나 지인 등을 통해서 알아본 다음에 진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부담을 가지지 말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봉사활동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즐겁게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봉사활동이란 삶의 길잡이이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고 자원봉사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네요. 우리 친구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죠? 자원봉사 선배가 이야기한 것처럼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사회성도 개발할 수 있고 공동체 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이해하며 책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여가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어서 시간 활용에 매우 유익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생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면 자원봉사를 통해 자아실현, 자존감 회복 상승, 그리고 자신의 진로 선택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완전히 자발적인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교육적 목적을 가진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목적 안에는 지도, 조정, 평가되는 활동이 있는데요. 그 활동이 가져오는 결과 자체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배우게 되는 교육적 가치가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하는 봉사활동을 봉사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나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활동을 끝까지 마무리했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 책임감, 성취감, 그리고 자신감, 자존감 등 각자 느낄 수 있는 멋진 가치도 포함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퀴즈 하나 풀고 갈게요. 다음 중 봉사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 1번 공동체 의심 함양, 2번 다양한 직업 체험, 3번 자신의 능력 개발, 4번 무의미한 시간 낭비. 정답이 어떤 건지 금방 아시겠죠? 정답 체크는 지금 잘 메모해 두었다가 교육이 끝나고 퀴즈 링크를 통해 정답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대표적인 자원봉사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원봉사 활동은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봉사자들은 이러한 특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자발성, 두 번째 공익성, 세 번째 무보수성, 마지막으로 지속성이 있습니다. 자발성은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신이 스스로 보고 듣고 생각해서 판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공익성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활동하는 것을 말하며 무보수성은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정신적인 보람 이외에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 활동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정기적으로 꾸준히 활동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지속성이죠. 모든 활동은 계획에 따라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명심해야 할 사항은 자원봉사 활동은 자만심이나 우월감을 버리고 자발적이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활동을 해야겠죠.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문제 하나 더 나갑니다. 다음 중 자원봉사의 특성과 사례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 자발성. 현수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방문하여 일손을 도왔다. 2번 공익성. 진우는 환경보호를 위해 주변 하천과 공원을 다니며 쓰레기를 주웠다. 3번 지속성. 주영이는 학교 봉사 시간을 전부 채우자 요양원 어르신 돕기 활동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았다. 4번 무보수성. 서인이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결식 아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번 문제도 정말 쉬웠죠?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원봉사자의 올바른 자세로는 주변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해야 하며 봉사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입장에서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봉사활동 시 기간이나 개인 간의 사소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즉,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상별로 우리 친구들이 활동 시 꼭 참고하고 기억해야 할 자원봉사자의 올바른 자세를 함께 알아볼까요? 아동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에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요. 심한 장난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하면 안 되겠죠. 아이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아동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니 이 점 꼭 유념하셔야 돼요. 노인분들을 대할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말은 분명하고 천천히 해야 하며 개인적인 질문은 삼가야 합니다. 노인분들께 기본 예절을 지키면서 노인분들의 상황과 상태를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활동 시에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하고 장애인을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바라보지 않아야 하며 과잉 보호, 과잉 친절, 자선, 동정은 금물입니다. 장애인은 동일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어때요? 자원봉사에 대해 알아보니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많았던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자원봉사 활동에는 어떠한 활동이 있는지 사진과 영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또 하나의 돌발 퀴즈! 문제를 듣고 답을 잘 메모해주세요. 다음 중 아동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바람직한 자세는 1번 미성숙한 아동을 위하여 아동 의사와 상관없이 행동한다. 2번 아동들과의 유대관계를 위해 과도한 장난은 일부 허용된다. 3번 아동과 무리한 약속은 하지 않아야 하고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 4번 하나이만 예뻐한다. 자, 정답을 메모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는 전국의 자원봉사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다양한 봉사일감 검색, 신청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친구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입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1365 자원봉사 포털 검색 후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 진행 시 가입 동의 페이지에서 모든 약관에 동의를 해야만 학교 나이스 시스템과 연결되므로 모두 동의한다고 꼭 체크해야 합니다. 실명 인증 방법에는 주민번호, 휴대폰, 알핀 중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만 가능하고 만 14세 미만의 친구들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니 부모님과 함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본인 실명 인증을 완료 후 회원 정보 입력 페이지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주요 당구장 표시는 필수 입력 항목이니 반드시 입력하고 회원 가입 신청 버튼을 누르면 가입됩니다. 회원 정보 입력 후 봉사 부가 정보 입력 창이 뜨는데 여기에도 주요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이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소속센터는 경기도 수원시 선택하고 희망 분야는 내가 하고 싶은 봉사 분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의 부가정보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회원 가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친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회원가입을 마친 친구들이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봉사활동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란을 클릭해주세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현재 모집 중인 자원봉사 일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사지역과 봉사 분야 등 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선택하여 신청을 누르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스 연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연계란 봉사활동을 한 후 활동 실적을 학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서 나이스 연계를 해야 합니다. 나이스 연계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매번 1365를 접속해서 활동 실적이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나이스로 연계를 해야 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서 자원봉사 실적 나이스 연계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 확인 및 학생 정보 확인에서 주민번호와 보안 문자, 실명 인증 후 자신의 소속 학교를 검색하여 클릭한 뒤 학생 정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활동한 봉사 내용의 실적이 나옵니다. 전송할 실적을 선택하여 실적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나이스 연계 완료됩니다. 실적 전송을 하였더라도 간혹 오류가 생겨서 완료가 되지 않고 실패라고 뜨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실적 전송을 눌러 연계를 요청합니다. 계속 실패라고 뜰 경우는 확인서를 출력하여 직접 선생님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 아직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안 한 친구들은 차근차근 생각해보면서 가입을 서둘러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착한 자원봉사자를 찾기 위해 자원봉사센터라는 곳까지 진입을 하였는데요.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봉사센터는 어떠한 일을 하는 곳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원봉사센터란 시도 및 시군구 지역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여러 지원과 사업을 수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업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자 모집, 연결 배치,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활동 인정,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단체 수요처 관리 등이 있습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 착한공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수원시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한 후 봉사공토란으로 가면 다양한 맞춤형 자원봉사를 검색 및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능공터는 나의 재능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또한 드림공터란으로 들어가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험, 포상, 건강검진, 마일리지 등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으니 수원시 자원봉사자라면 꼭 한번 확인을 하면 좋겠죠.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꿀팁 중에 꿀팁인데요. 여러분들에게만 몰래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팁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인정이 안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활동들이 인정 불가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봉사활동 인정 불가한 내용에는 영리성, 정파성, 종파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인정 불가입니다. 활동비를 지불하고 참여한 봉사활동도 인정이 안 되며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시 학교장에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이 가능하며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하루 동안 인정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봉사활동이 인정되는 시간은 일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입니다. 평일 6교시 수업 기준으로 2시간, 7교시는 1시간, 4교시는 4시간 인정이 가능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휴업일에는 8시간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원봉사 연계 사이트에는 1365 자원봉사 포털, VMS 두볼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VMS와 두볼은 나이스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VMS와 두볼을 이용할 때에는 회원가입 시 1365 실적 연계 동의 부분을 꼭 잊지 말고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보기를 잘 읽고 정답을 메모해주세요. 다음 중 학생 봉사활동 인정에 관하여 올바른 설명은 1번.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된다. 2번.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시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으로 인정된다. 3번.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도 봉사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4번.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드디어 착한 자원봉사자를 찾은 것 같아요. 어때? 올챙스도 이제 누구인지 알겠지? 그럼 지금부터 명탐정 수원이가 찾은 착한 자원봉사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명탐정 수원이가 찾은 착한 자원봉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제가 찾던 착한 자원봉사자입니다. 앞으로도 멋진 자원봉사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명탐정 수원이와 올챙스는 또 다른 착한 자원봉사자를 찾으러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